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와 자회사 HLB 팹에서 나온 제조공정 1개월 정지 공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팹은 광주지방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HLB 뉴스 기사에 올라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가 HLB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처분보다도 우리가 더 좋지 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HLB가 헤쳐나갈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은 미국 FDA 신약 승인 지연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바이오마저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고, 생산 시설을 한국 또는 미국에 두는 것과 달리 HLB처럼 중요한 핵심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이 항서제약, 그러니까 중국에 두고 있다는 것은 FDA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HLB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광주지방식약청으로부터 장성공장 생산 원료 의약품 데스모프레신 아세트산염, 류프로엘린 아세트산염에 대해서 제조 업무 1개월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연간 품질 평가 보고서 미작성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2024년도부터는 철저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고객사에 공급하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회사 측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정도면 HLB는 지정군 회장부터 나서서 전사적으로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건은 과거 행정적 미비로 인한 것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생산 공급 차질은 없다는 점에서 사측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 말은 이번만 넘기면 된다, 큰 문제 아니다라는 식의 또 아니란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미작성 때문에 걸리지 않았으면 넘어갔을 것인데 이번에 걸려서 그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그렇다면 저는 회사 내부 곳곳에 아주 이런 문제점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바이오 업계는 다들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품질 관리, 또 연구나 개발, 또 실험하는 과정들, 생산 공급, 이런 것들이 다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투자자 입장에선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HLB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수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들 다들 알고 계시죠? 본캔들 개수를 150개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알테오젠, 펩트론, 파마리서치,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코오롱티슈진, 휴젤, 케어젠,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권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나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HLB가 유독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주식시장은요, 투자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신규 투자자,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투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HLB에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도,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이렇게 낙인 찍히면 좀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HLB 주주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HLB 주가가 38,650원입니다. 추후에 6만원, 7만원대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아마도 원금 회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고요. 수익 전환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8, 9만 원대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아니겠지만 6, 7만 원대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제발 6, 7만 원이라도 와라. 내가 비중 절반 줄이겠다. 또는 내가 수익 중이라면 나 전량 매도하고 떠나겠다. 이젠 지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질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걸 다시 10만원, 다시 12만원, 아니면 그 이상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가
강세로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2차 또는 1차 때보다도 퍼포먼스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3차 재신청이 진행된다면 우리 HLB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HLB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추세선을 긋지 않았던 이 추세선이 지금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이 추세선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이 추세선은 지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지금 방금 드린 것처럼 앞으로 3차 재신청이 들어간다면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다 놓고 FDA 승인 받을지 말지를 논할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HLB 1차 FDA 재신청 앞두고 주가가 얼마대였죠? 대략 9만원대 10만원대 영역이었죠. 1차 여기입니다. 여기 1차 이 구간에서 부러졌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로 가겠습니다. 2차가 여기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였죠? 7만원대 정도였죠. 앞서서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만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2차 때는 이거 1차 때고 2차 때는 7만원대. 그러니까 실제 승인 허가를 앞두고 그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3차는 얼마일까요, 투자 여러분들? 3차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올려다 놓고 그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까요? 3차 재신청 된다면 저는 이 추세선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앞서 1차 때 최고점 영역입니다. 1차는 여기서 발표가 났고요. 2차 때 최고점 영역입니다. 발표는 이맘때 발표가 났고요. 그러면 3차 때 진행이 된다면 최고점 영역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고요. 아마도 발표 시점에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한 6, 7만원 정도대에서 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1차 때가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고 멋모르고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냥 옆에 뜬 소문 듣고 하셨던 분들도 많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기사 보고 그냥 덜컥 사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퍼포먼스가 가장 컸고요. 2차 때는요. 1차 때보다 작았던 겁니다. 3차 때는요. 당연히 2차 때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예를 들자면 10월 달에 재신청을 가정한다면 투자 여러분들 가정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10월 재신청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주가가 올라간다면 10월 달 보세요. 주가 상승이 9월 달, 10월 달 빨리 올라가야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이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면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늦게 그러면 재신청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목표치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하락 추세니까요. 그래서 HLB가 재신청을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수록 목표치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목표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프리미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지만 3개월치 우리 CMC 관련된 데이터 수집 결과를 10월달 공개하고 재신청 가능성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 번씩 강하게 튀어오를 거거든요. 그럴 때 주가가 5만원대, 6만원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개월치 데이터라도 10월달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일부라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부분들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서 재신청에 돌입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재신청할 수 있다.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5, 6만원, 7만원까지도 뛰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과거 데이터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발표는 이맘때 했고 2차도 이맘때 했지만 고가는요. 그 전에 고가는 미리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HLB도 역시나 실제 승인 허가를 앞두고 고점이 아니라 미리 고점이 만들어지고 실제 FDA 승인 당일날 그 앞두고는 오히려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3차 때도 역시나 그게 더 커지면 커졌지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막 10만원 가고 12만원 가고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CMC 그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확실하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HLB에서 데이터 이거 수집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3개월에서 개선되고 나중에 6개월에서도 추가적으로 개선되면 6개월은 일단 차치할게요. 6개월은 뭐 바로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아예. 그러면 3개월치 개선된 걸로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뭐 재신청되고 만약에라도 그 다음엔 승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간다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 이거 개선된 것 때문에 HLB 다시 비중 확대하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못 모르고 이거 재신청 또 이거 기대감으로 투자할까요? 이제는 그러기에는 HLB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실태가 너무 많이 알려졌고 세상 만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선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때, 2차 때, 3차 때는 분명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10월달 일부라도 공개돼서 빨리 나온다면 저는 47,000원을 한번 넘겨서 정말로 6, 7만 원대까지도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10월달 아예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47,000원 정도까지 기대하는 게 맞죠. 6, 7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6, 7만 원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47,000원 정도까지 기대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저 월간 차트로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좀 더 뚜렷한데요. 이게 1차 때입니다. 2차 때입니다. 3차 때예요. 그래서 저는 3차 재신청도 역시나 빨리 올라가야 6, 7만 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면 4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횡보하면서 HLB 너 내년에는 정말 재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주가 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여기와 같은 흐름이 밑바닥을 다 다지고 5위평, 12평, 22평, 62평이 다 내려앉은 다음에 나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을 그냥 허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드려서 제가 득이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에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HLB에게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달콤한 얘기만 해드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승인 날 거다, 재신청할 거다, 마냥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런 말은 양심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바로 10월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HLB 기술적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강조한 아직은 짧아서 신뢰도를 강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36,000원을 지우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추세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N장 패턴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HLB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N장 패턴을 봤을 때 45,000원대 영역도 보이니까 지금은 이 추세선만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고 짧게는 그러면 이 추세선 그쵸?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은 38,000원 이거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4만원 돌파 기대해보자. 특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FOMC 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결과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 또 한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고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자꾸 하방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LB 주주분들 입장에선 그나마라도 주식시장이 좀 빠져줘야 계속 올라가지 않아야 그나마라도 테마주 우리 HLB FD 좀 기대해볼까 그나마라도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럼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금 더 이렇게 쉬어갈 때 HLB는 그동안 저점 경신하고 밑에 많이 내려와서 바닥에 있으니 좀 반등 나오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수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HLB를 대체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본 결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식시장 빠지길 바라고 또 어느 종목 빠지면 내가 사야지라고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많이 빠져요. 그런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주식시장이 빠지고 다른 종목들이 왕창 빠지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HLB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해서 내가 HLB를 수익을 어떻게든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구성하고 어떻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는 더 정답이라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으로는 HLB는 10월달 CMC 데이터 공개를 기대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직까지는 HLB를 포기할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대감을 너무 높여버리면 투자 여러분들 HLB에 또 몰빵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계속 HLB에 끌어당겨서 평단 낮춰서 빠져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평단가 낮춰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HLB는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에 따라서 비중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재투자할 겁니다. 그 비중을 만들어서 재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또 비중 축소하고 또 매수 신호 나오면 비중 확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본 투자를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소화할 겁니다. 최소화. 왜 굳이 HLB의 리스크를 키워서 내가 위험을 떠안을 건가? 내가 대주주인가? 내가 임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여러분들이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HLB 주주분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일수록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또 그 방법을 잘 안내해야 되는 게 저의 일입니다. 투자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자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투자 상담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HLB를 대신해서 최근 들어서 비중 확대하고 투자 의견 나가고 있는 종목들 추후에 그 종목들 영상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유료 정보들이 일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찍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주분들도 희망을 찾아서 좋은 종목들 선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자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